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킨의 사촌격인 오리와 관련된 투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전국에 농가별 축종 마리수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눈에 띄는데 바로 오리의 개체수입니다. 불과 6개월 만에 무려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사육 가구의 수도 절반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죠. 이러면은 뭔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오리를 엄청 먹어서 숫자가 줄었을 리는 없잖아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조류독감입니다. 철새를 통해서 농가의 가금류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고 사람한테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발생 농가가 파악이 되면은 살처분을 하게 됩니다. 할 때마다 숫자가 엄청나게 감소하는데 그 영향으로 숫자가 감소한 거예요. 충북에서만 무려 300만 마리를 살처분했으니까 요거 2번 했으면은 총 900만 마리에서 반토막 나는 거는 설명이 되는 변화인 거죠. 이걸 왜 굳이 다 죽여야 되냐, 잔인하게 실이 백신을 맞추면 되지 않냐. 정부 관계자 말로는 백신은 오리에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또한 조류독감이 바이러스 종류가 되게 많죠. 그래서 뭐가 유행할지를 모르니까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정부에서도 그 전 단계인 항원뱅크를 좀 준비해 놨었는데 일단 터지면 살처분을 하고 백신을 놔줘도 다른 걸로 또 터지면은 그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경남 쪽에서는 아예 오리 하지 말라고 유도를 해가지고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다고 해도 일단 피해받은 농장 입장에서는 마음먹는 것부터가 힘들겠고요. 재입식을 하려면은 비용은 비용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종자인 종오리도 같이 줄어버리니까 재기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오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오리 고기와 우모라고 부르는 오리 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의 가격 추이를 보면 과거에는 꽤 하락을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오리 쇼티지 수급 이상과 함께 급반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리 털하고 오리 가격 다 급격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롱패딩의 충전재로 쓰이게 되는 우모, 덕다운이라고 하죠. 이 가격은 최근 4개월 사이에 최고 40%까지 급등했다. 그 추이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예전에 설명했던 패션에 대한 보복 소비가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패딩 업체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를 좀 많이 넣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인터뷰했던 구매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모의 폭등은 조류독감과 관련이 없이 오로지 소비에 대한 기대 심리만으로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국내 조류독감까지 엮으면은 쇼티지 효과가 극대화되겠습니다.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전재를 선구매해 놓는데요. 요거 말고 자잘한 업체들이 4, 5월 달에 주문을 해야 되는데 난리 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추이를 살펴봐야겠지만은 이 영향으로 패딩의 밸류체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리대란과 관련된 두 업체 정다운과 태평양물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다운, 코스닥 시장에 14년도에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한 이지바이오 그룹 계열의 오리 전문 회사입니다. 이지홀딩스가 들고 있고요. 오리를 위탁 혹은 직영으로 사육해서 도합해서 통오리로 팔든가 아니면 육가공해서 팔든가 우모도 판매를 합니다. 전국의 도합 점유율을 보면 정다운은 점유율 한 20% 정도의 2위권 업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다솔, 사조원, 주원산 등등의 다소 이름이 생소한 비상장업체들도 점유율이 꽤 되는데 상장업체는 정다운이 유일합니다. 이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트렌드를 보자면 실질적으로 1위인 다솔을 제외하면 다른 업체들은 크게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조원 같은 경우 매출은 높지만 작년에 유독 적자가 심각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어떤 조류독감의 타격이나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다솔과 매출이 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 레벨이 비슷했던 걸 봤을 때는 나름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주가는 20년까지 영업이익 저하에 따라서 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반등을 했죠. 그 이유는 아마도 오리어팡 쇼티지에 따른 시장의 반응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모 가격이 상승을 하고 오리 가격도 상승을 했는데 과거의 트렌드를 밀어볼 때 이게 영업이익 턴어라운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평양물산. 여기는 유가증권 상장인데요. 94년도에 상장한 업력이 꽤 되는 회사거든요. 메인은 의류 OEM입니다. 갭, 타겟, 콜롬비아 같은 아웃도어 업체들의 OEM을 하고 우모도 가공해서 팔게 돼요.
털값이 올랐으니까 제품값도 올려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겠죠. 자, 몇 년치 부문별 내용을 본다면 일단 메인인 의류 OEM은 적당히 이익이 계속 나다가 20년도에 코로나로 패션 죽으면서 감소했었고, 우모 쪽은 왕년에 고질적인 손상이 있었는데 이거 꼭 이제 떨어내고 이익 좀 내볼까 싶다가 같이 꼬꾸라졌었죠. 이 두 개만 보면 되는데요. 패션 쪽은 이제 보복 소비와 함께 회복하면서 올라올 거고, 우모 쪽도 여러 이유로 비슷한 몸이 되면서 같이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해 볼 만합니다. 주가는 영업이익 레벨 따라서 서서히 내려왔었죠. 근데 일부 우모 가격에 이익이 연동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 자, 몇 년치 숫자들을 통해서 보면은 17에서 18년도쯤이 이 업체들의 리즈 시절,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이후에 적자로 들어섰었고, 최근 오리 이벤트로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고, 주가가 일부 올라 있다. 밸류가 정상화되게 되면은 PER 10배 언저리에서 예상이 됩니다. 두 업체 다 아무래도 주가가 좀 올랐다 볼 수 있어요. 데이터를 미리미리 캐치업을 했으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겠죠. 여기 좀 미리 선반영되어 있다 싶으면은 뒤에 있을 하락을 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런 기회가 시장에서 주어질지는 봐야지 알겠습니다. 일단 아쉬우면은 사놓고 트래킹하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죠.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올라서도 여전히 좀 최저 레벨 수준이고, 정다운 같은 경우도 박스권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련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게 되면은 추가적인 슈팅이 있을 수도 있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벌써부터 겨울 장사에 나비 효과가 어떻게 작용할지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오리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와 몇 개 업체들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